발생이 되거나 또는 어려워지게 되면 제1우선으로 고민하는 사안이 바로 무엇이냐면 남편 애도를 어떻게 하면 아작을 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편 애도에 대해서 응징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은 남편 애도를 응징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응징하는 게 과연 좋을 거냐? 남편 애도에 대해서 남편을 까부수든 아니면 그 상대 여자를 까부시든 뭐를 하든 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응징을 하는 게, 응징이라는 게 뭡니까? 응징이라는 건 응징.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 객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자, 복수하는 방법인데 참 재밌어요. 복수는 왜 합니까? 복수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이 복수를 통해서 뭐를 합니까? 가해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피해를 가해로 내가 대처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응징에 관련되어 있는 남편에 대한 내가 입은 피해를 이 응징을 통해서 가해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차이점은 뭡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차이점. 피해자는 당하는 거고 가해자는 당하는 걸 주는 사람이죠. 즉, 여기에서의 피해자와 여기에서의 가해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아요. 자, 여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응징을 했어. 나는 사람들에게 아프고 힘들지만 응징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요. 아주 수없이 많이 얘기해요. 응징하면 안 된다고. 왜? 응징을 한번 볼까요, 복수를? 하는 방법.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내 손으로. 그죠? 내 손으로 내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야. 그럼 치르게 하는 방법은 상대가 누구야? 남편이 있을 거고, 또 상대가 상간녀가 있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명에게 복수를 했어. 그러면 이제 남편에 대해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자, 남편을 보복을 했어. 그러면 상간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어, 없어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남편을 공격하면 분노를 한번 했어. 그럼 그걸로 끝내야 돼요. 왜? 했잖아, 이미. 그럼 끝난 거야. 응징했잖아. 그런데 왜 또 응징하냐고. 응징하고 또 응징하고. 언제까지? 자기 분 풀릴 때까지? 그거는 죽은 사람 계속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념을 집어넣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다 가해자와 피해자 개념을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복수는 판결 내리는 거랑 같은 거야. 하나 내리면 끝이야. 남편 응징할래? 하면 남편 응징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둘의 관계 때문에 일이 일어났으니까 자, 다 아닌가? 오케이. 조금 그런데 나중에 토론 시간에 질문하고. 답은 뭐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생각 때문에 복수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가해를 함으로써 내가 후련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응징이에요. 그래서 응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응징하는 방법은 굉장히 제일 만만한 게 다 까엎어버린다든가 아주 사회적으로 창피함을 준다든가 아니면 돈으로 맡아낸다든가 뭘 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소송을 했다. 소송을 했어. 그러면 얼마? 보통 몇 천만 원. 그러면 이 몇 천만 원에 대한 금액이 내가 남편이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 보상 금액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남편을 공격할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그만큼 요 여자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동안 노느라고 요 돈 금액만큼 내가 판 거밖에 안 돼요.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해요. 판 거잖아. 팔아놓고 난 다음에 이미 다 팔아놓고 이거 팔아놓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 해. 또 상간녀 생기면 또 너 팔아서 돈 벌 수 있으니까 돈 벌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 얘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 소송해놓고 또 한다? 그러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요.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해요. 이걸 나중에 보면은 왜 이렇게 작용되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되는데, 자, 만약에 남편에게 분노를 해서 공격을 했어. 공격을 했어. 그래서 남편이 막 무너져가. 너무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해. 자, 그럼 고통받고 힘들어 했으니까 대가를 치렀잖아. 대가를 얘기하는 거야. 대가를 그만큼 치렀잖아. 그럼 얘 공격 못해.
하면 안 되지. 이미 이쪽에서 대가 치렀는데. 그럼 양쪽을 다 공격하는 방법. 맞아.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잘려. 그러면 피해 입어서 가해를 했는데 뭘로 가요, 그러면? 이거 둘을 다 동시에 공격하면. 이혼하고, 끝. 이걸 목적으로 갈 때는 둘 다 공격하면 돼. 그럼 한 방으로 끝내는 거야. 깔끔하게.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남편에 대한 대가로 이혼해 준 거야. 그죠?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1우선은 뭐냐면, 이 응징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는 순간, 피해와 가해자로 딱 나눠지게 되는데, 피해와 가해자로 나눠지게 되면 죽는 날까지 같이 못 살아요. 자, 여기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남편에다가 발생이 됐을 때, 내가 피해를 당했다 생각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고통, 아픔. 이 이유는 뭡니까?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시 행복하게 되려고 하니 이놈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는데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큰 분노를 하게 되고 이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이유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상처를 치료하면 행복해집니다. 상처가 없으면 행복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상처가 있는 게 좋을까요? 상처가 없는 게 좋을까요? 자, 상처가 있으면 행복해져요. 상처가 없으면 치료할 게 없기 때문에 행복은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처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상처의 고통을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반대 무의식에서는 바로 행복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난 너랑 행복하게 살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련상이 생긴다. 상처 해련상 잊어먹었어? 없어. 그러면 나 너랑 행복하게 안 살아. 끝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고통을 받고 아픔을 느낀다는 얘기는 함께 행복하고 싶어하는 아직은 그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아직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응징을 한다 그래서 피해와 가해에 관련된 개념을 도입해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공격을 해버려요. 자, 화가 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공격을 해버리고 나면 결과는 이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행복은? 행복 끝나는 게 내가 공격한 대가로 행복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징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우리가 범죄 피해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법에서 그걸 다 판단을 하고 뭐를 하고 합니다. 물론 법이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억울하기도 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손으로 자기가 내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게 있어요. 내 손에 피를 묻히면 결국 또 내가 가해자 되는데 내가 가해자가 되면 뭐예요? 누군가는 또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피해자가 또 보복을 하면 또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계속 양산하는 그래서 외도가 만연한 거예요. 외도가 개나 소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다. 한 집 건너 하나씩 해. 요즘은 한 집 건너 하나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 왜 이 정도로 만연화가 됐냐? 바로 피해가 일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외도 상담을 한다든가 외도에 관련되는 뭔가를 다루는 사람이 나올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 개념, 즉 잘잘못의 개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판 깨는 사람이에요. 판 깨는 사람. 어떤 판?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판을 깨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관련된 내용을 치료하다 보면 자기가 상처와 분노와 상처에서 회복이 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살해서는 내가 안 되겠다. 또는 그 남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뭐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할 만큼 다 해보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 생각할 땐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방향이 다르면 헤어지고 이혼하는 게 순리예요. 맞아요, 그게. 부부라는 게 뭡니까? 부부는 공동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목표, 즉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객체가 만난 사람들을 부부라 그래요.
즉 A라는 사람이 생각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생각이 있습니다. 즉 생각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 A라는 사람과 마음과 B라는 사람의 마음이 결합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을 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생각과 B라는 사람의 생각, 즉 A라는 사람의 마음과 B라는 사람의 마음이 방향이 틀리면 이혼해야 돼요. 그건 이혼하는 게 순리예요. 서로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나는 이혼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치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피해와 가해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니까 복수를 하겠다고, 응징을 하겠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하고 있게 되면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왜? 바로 상대도 마찬가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갖고 있고 나 또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 내가 고통을 느끼고 아픈 건 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상대의 마음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할 때 바로 남편애도의 심리, 남편애도의 마음을 정확하게 먼저 알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현재 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들은 그걸 알려고 들질 않아요. 무조건 뭐부터 합니까? 응징부터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가장 좋은 응징법은 분노와 상처를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응징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제가 주로 상담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제일 첫 번째 빨리 분노와 상처를 빨리 없애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본인이 외도하는 거예요. 즉 마음을 확 꺾이는 거야. 그럼 행복의 판을 이렇게 확 깨버릴 수가 있거든요. 딴 남자랑 이제 마음이 섞였으니까. 그럼 자기가 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남편한테 분노 안 합니다. 처음에는 해요. 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근데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분노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외도하면 분노 안 해요. 즉 대신 분노와 상처가 없으니까, 고통과 아픔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 없어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빨라요. 지금 현재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각각의 마음이 목표를 향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을 부부라는데 이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갈 이유가 사라져버리잖아요. 행복이라는 틀 이걸 또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깨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혼할 땐 아파요. 그러나 이혼 딱 하고 나면 굉장히 물가분해져요. 굉장히 편해져요. 아프지도 않고 상처도 안 생겨요. 판 깼기 때문에 그래요. 외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외도하는 거, 이혼하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을 치료하고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방법이에요. 근데 시간이 이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필요하고 마음을 보는 눈이에요. 자, 마음을 보는 눈을 가지려면 이 보는 눈부터 치료를 해야 될까요? 나의 심리부터 치료를 하는 이유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상대에 관련되어 있는 상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상하게 아까 얘기했지.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된다? 안 아파져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이 3번에는 이 행복의 판을 안 꿰요. 최소한 이 가능성을 두고 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3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응징은 뭐 하는 겁니까? 응징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셋 중에 1번 아니면 2번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응징으로 들어가게 되면 1번 아니면 딱 2번으로 결론이 딱 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내가 오면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분노하는 마음, 상처를 갖고 고통받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순리대로 가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호랭이에게 물러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어요. 똑같은 지금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픔의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이 행복의 틀만큼, 이 행복의 판, 함께 가는 이 행복에 관련되는 것만큼은 절대 깨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응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고. 왜? 주변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이 얘기 나와요. 응징해라. 둘 중에 하나예요. 주변 사람들이 응징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 그리고 왜 사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첫 번째, 자기는 못 해봤으니까 니네도 한번 해봐. 자기는 이렇게 해봤는데 니네도 요거 한번 해봐. 어떻게 사는지 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두 번째 또 하나 있죠. 자기가 이걸 하고 있던가. 아니면 자기는 외도의 고통을 몰라요. 셋 중에 하나죠. 모르던가 자기가 외도하거나 또는 이혼을 했거나 또는 자기는 못 해봤으니까 남편이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자기는 요거 못 해보고 요것도 못 해. 이 세 개를 하나도 못 해본 거예요. 못 해봤으니까 너래도 한번 해봐라. 대리만족이죠. 이혼하고 딴 남자는 너무 꼬라지 보고 저 망가져 보라는 얘기야 네가. 그러고 나면은 난 대리만족이 되잖아요. 왜? 난 아무것도 안. 근데 비교 분석을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언해준다는 게 결국은 당신들의 바로 이 행복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1 우선순위로 가는 게 상처 치료를 하고 분노 치료할 때 제1 우선순위는 아무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도 하다못해 어머니 아버지조차도 못 만나게 해요. 나중에 치료되고 나서 행복해지면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게 돼요. 못 만나요. 그 이유가 나중에 보면은 바로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함께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 주변에 내 치부를 알고 있고 그거 가지고 한두 마디씩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차단이 되기 시작해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내 가족들부터 먼저 차단하게 만들어요. 왜? 엄마 아빠한테 다 애기삐리거든. 니절고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회복이 됐다. 남편이 회복됐다 쳐. 그럼 엄마 아빠 얼굴 어떻게 볼래요? 못 봐요. 왜? 그 죄책감이 문제거든요. 나중에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치료됐을 때 오는 그 죄책감은 생각보다 상상을 초월하는데 여러분들이 갖는 고통만큼이나 오는 죄책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 죄책감을 가질 때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뭘 만들어줘야 돼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은 최소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조언이 됐던 아니면 상담이 됐던 또는 다른 특정한 관련되는 걸 가지고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분노와 상처에 대해서 그 남편을 또는 이 상간녀를 상대로 응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곧 나를 무너뜨리는 행위밖에 안 돼요. 이제 그 대가만큼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너무 위험해요. 그 이유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바로 이 행복이라는 판을 깨트리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남편에 대해 관련된 응징에 관련된 얘기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무조건 차단해야 돼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